새해가 되면 한 번쯤 올해 내 운세는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종종 습관처럼 보게 되는 운세, 바로 토정 비결입니다. 한 해의 길흉화복을 미리 점쳐보며 희망을 품기도 하고 조심할 일들을 대비하기도 하죠. 그 저자로 전해지는 이름, 바로 토정 이지함.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인물입니다. 기인으로도 불렸던 조선의 선구적인 학자이자 백성을 사랑한 개혁가,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경제사상가였던 인물.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토정 비결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토정 이지함은 1517년 충청도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름난 가문 한산 이씨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총명하여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김한국, 조식, 서경덕 같은 이들을 스승으로 삼아 배웠습니다. 특히 그는 공자의 말씀과 불교의 자비, 그리고 도가의 무욕을 두루 익혔습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바로 당대 대학자였던 화담 서경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서경덕의 문화에서 주역과 상수학, 천문, 지리, 의학 등에 통달하며 성리학에만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학문을 쌓았죠. 그가 배움 속에서 얻은 결론은 학문은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날에도 관직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돌아서 백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호, 토정은 바로 그가 거처했던 집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한양 마포나루 근처에 흙으로 움막 같은 초라한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화려함을 멀리하고 늘 배옥과 집신을 신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기인이라 불렀고 이 기이한 선비의 삶은 심지어 선조실록에도 기록될 정도였죠. 토정의 기행은 단순한 괴짜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행동과 해박한 지식은 모두 백성을 구제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죠. 그는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토정 비결입니다. 토정 비결은 개인이 태어난 연월일 3가지 사주와 60갑자를 이용해 그해 1년의 운수를 12달별로 알아보는 도참서입니다. 복잡한 사주팔자 풀이와 달리 계산법이 비교적 간단해서 그를 아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운세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전쟁과 사화로 불안에 떨던 백성들에게 토정 비결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 조심할 부분과 기대할 부분을 미리 알려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매사에 조심하도록 이끈 실용적 처세술이자 민중을 위한 위안이었던 것이죠. 토정 이지함을 단순히 운세를 점치는 책의 저자로만 아는 것은 그의 위대한 삶의 절반만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적인 경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청빈했지만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상업과 해외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상선과 통상하여 전라도의 가난을 구제하려고 시도한 기록도 남아있죠. 이는 훗날 박제가 등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포천현감과 아산현감을 지낼 때는 백성들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아산현감 시절에는 떠돌이 거린들을 모아 거린청을 세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토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토정의 삶을 상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양반 신부님에도 일부러 거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낡은 옷을 걸치고 보리밥을 나눠 먹으며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고픈 자와 함께 먹고 추운 자와 함께 자야 백성의 삶을 알 수 있다. 그는 글로만 세상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몸소 백성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굶고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학문을 실천했습니다.
토정의 삶은 청빈과 나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옷도 곡식도 심지어 집까지 나누어 주다 보니 말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자신이 공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다가갈 때 스승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늘 친구처럼 벗처럼 다가갔습니다. 굶주린 이웃이 찾아오면 자기 밥을 나누었습니다. 학문을 묻는 이에게는 어려운 말 대신 쉬운 일화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위를 세우는 스승이 아니라 같이 웃고 울어주는 벗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토정 이지함은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실학의 선구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현실을 향했습니다. 백성을 살리고 민생을 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실학의 뿌리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 토정에게 닿는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의 토정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현대 사회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 고통받지만 누군가는 마음이 메말라 고통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바로 토정의 길에 있지 않을까요? 남과 나누는 것, 내 이익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학문과 지식을 현실에 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진짜 토정 비결이 아닐까요? 흙집에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 거지와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을 벗삼았던 사람. 그가 바로 토정 이지함입니다. 토정 이지함은 1578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토정 비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토정 비결은 단순히 한 해의 운수를 예측하는 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한 선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희망과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지만 결국 그 길흉화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갈지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토정 비결을 보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듯 토정 이지함이 전하고자 했던 백성을 향한 마음과 시대를 개혁하려 했던 지혜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야 할 진짜 토정 비결은 앞날의 운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누며 살아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